세월의 문턱에 서서 돌아보니 인생이란 참으로 덧없으면서도 오묘한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당신보다 조금 더 오래 숨을 쉬고 조금 더 많이 넘어져 본 한 명의 노인으로서 당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거울 속에 주름을 세는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머물 자리를 정갈하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내가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른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인생은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비워내어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장소를 서성거리며 남은 생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른이 넘어서도 여전히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뒤섞인 어두운 응달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평온함은 결코 당신 곁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이들도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고집스럽게 발을 붙이고 있다가 결국 정신이 무너지고 몸까지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추하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살아온 90해의 시간은 나에게 명확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 정신이 낡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투명해져야 하고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욕망의 찌꺼기가 남은 곳이나 시기와 질투가 소용돌이치는 곳,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리에 당신의 몸을 맡기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남은 생을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음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곳들을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그곳들은 당신의 고귀한 품격을 훼손하고 당신이 쌓아온 인생의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위협적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들은 단순히 어디에 가지 말라는 지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어떤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갈 곳이 없어진다고 한탄하지만 사실은 갈 필요가 없는 곳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북적이는 곳이 생동감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자꾸만 타인과 비교하게 만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육신의 기력이 쇠하는 속도보다 정신이 메말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 길의 끝에서 아쉬움 섞인 한숨을 내뱉기보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발길을 돌려야 할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낮은 목소리의 경고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피해야 할 곳은 바로 과거의 영광과 집착이 머물러 있는 추억의 둑. 이른이 넘은 나이에 옛날에 내가 무엇이었고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되풀이하며 확인받으려 하는 자리만큼 당신의 정신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말하지만 그 추억이 현재의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독약과 같습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노라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는 당신을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박제된 표본처럼 굳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소중한 지혜를 나누기보다 과거의 훈장을 뽐내려 할 때 당신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진정한 어른의 아름다움은 비우는 데서 나옵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권위나 재산 혹은 사회적 지위가 지금의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포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예전 같지 않은 대우의 분노를 느끼는 장소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곳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낡은 자부심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나무처럼 잎을 다 떨구고도 당당하게 서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버려야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예전 명함이나 상패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면 당신의 손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잡을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의 장소에서 즉시 도망쳐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늙었을까 하며 동정심을 구걸하거나 병약함을 무기로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보다 누가 더 불행한가를 내기하듯 우울함을 전염시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천장을 보며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습관은 당신의 뇌와 심장을 순식간에 노쇠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고통과 고독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길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전시하며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은 당신의 생명력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 병들었기 때문에 몸이 더 빨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이나 우울한 생각만 떠오르는 의자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에 몸을 맡기거나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나는 길가로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족쇄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과감히 그 사슬을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누렸던 것들이 지금 없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인간은 가장 순수한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당신의 찬란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 짓는 곳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정성스럽게 살아낼지를 고민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망한 자존심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당신의 정신은 비로소 맑은 샘물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숲이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십시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그 낡은 성벽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절대로 발을 들여놓거나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은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끝없는 비난이 오가는 입소문의 현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과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중심에 누군가를 헐뜯고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독한 기운이 서려 있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장소는 당신의 고귀한 성품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고 맑았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덫입니다. 남의 집 자식 이야기나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혹은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안주 삼아 시간을 보내는 것에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그런 대화가 단순히 심심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간의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듣는 동안 당신의 뇌는 그 독소에 중독되어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도끼는 고스란히 당신의 얼굴에 주름으로 남고 눈빛을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타인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곳이라면 그곳은 당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빈민가와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채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비수가 되어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또한 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젖어드는 자리도 당신에게는 금지된 구역입니다. 친구의 건강이나 손주의 명문대 입학 소식에 배 아파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형편이 낫다고 은근히 과시하며 상대의 길을 죽이는 자리는 당신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런 곳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행복은 남보다 앞서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얻는 찰나의 쾌락은 결국 당신의 가슴 속에 허무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서로를 격려하고 삶의 깊이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 고요히 앉아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편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줄 아는 강인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누군가의 흉을 볼 때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노년의 덕목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맑게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악한 말들이 오가는 곳에 오래 앉아있으면 당신의 귀는 오염되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린 마음에는 더 이상 새로운 깨달음이나 아름다운 감동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남은 세월은 오로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부디 타인의 인생에 참견하며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불쑥 솟아오를 때마다 그것이 당신의 정신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자각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장소에서 벗어나 칭찬과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가십시오. 만약 주변에 그런 곳이 없다면 당신 스스로가 그런 자리를 만드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고 투명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이른의 나이에 어울리는 은은한 향기를 내뿜게 될 것입니다. 비난의 말들이 먼지처럼 쌓인 곳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청정한 숲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곳은 바로 소란스러운 욕망이 들끓는 세속의 잔치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북적이는 곳을 찾게 되고 여전히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권력이나 이권이 오가는 자리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은은한 달빛 아래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나 서로의 인맥을 과시하며 줄을 대려는 탐욕스러운 자리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의 영혼은 누더기가 되고 평생 쌓아온 고고한 선비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어서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추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눈을 부라리며 다투는 장소는 당신의 심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뇌세포를 마르게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그저 욕심 많은 늙은이로 비춰질 뿐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주머니에 든 엽전의 개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욕심을 내려놓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오로지 돈과 물질의 가치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정신을 파괴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아수라장에서 벗어나 맑은 바람이 통하는 들판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활기를 빼앗거나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만 할 때는 마리아라고 시작하는 훈계로 가득 찬 자리는 당신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꿈을 꾸는 자리에 끼어들어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당신만의 고요한 서재나 숲길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억지로 가르치려 할 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아가는 뒷모습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시끄러운 시장바닥 같은 소음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의 박수 소리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진 장소나 가식적인 웃음이 오가는 사교의 장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그런 곳에 다녀오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의 삶은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알몸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장소는 당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디 세상의 빠른 속도에 발맞추려 억지로 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혹은 그곳에 가면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서성거리는 발길을 멈추십시오. 욕망의 찌꺼기가 가득한 곳에서 나오면 처음에는 조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야말로 당신의 정신을 맑게 씻어주는 세수물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에 얼굴을 씻듯 소란한 장소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을 닦으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단순해지고 소박해질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소박한 찻상 하나, 책 한 권이 있는 곳이 당신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어른의 평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창고 같은 방이나 버리지 못한 집착이 가득한 공간은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네 번째 금지구역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물건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이 생기곤 합니다. 젊은 시절 고생해서 마련한 가구, 아이들이 쓰던 낡은 장난감, 이제는 입지도 못할 해진 옷가지들을 보물처럼 쌓아두고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 생활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질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는 줄어들고 과거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집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캐캐 묵은 먼지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건은 그저 도구일 뿐 그것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찬 낡은 물건들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과거를 속삭입니다. 그때는 좋았지, 이걸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나 같은 말들이 당신의 귀를 어지럽히면 당신은 결코 오늘이라는 눈부신 햇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비워내지 못한 공간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른이 넘은 당신의 삶은 가벼워야 합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나그네처럼 짐을 줄이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쌓아둔 물건이 많을수록 당신의 걱정도 늘어나고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당신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당신이 버리지 못한 저 무거운 짐들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기를 권합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쁘게 나누고 쓸모를 다한 것은 미련 없이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텅 빈 방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정작 소중히 여겨야 할 자신의 영혼은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장식품으로 방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당신의 방 안으로 초대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인테리어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쌓아둔 낡은 감정의 쓰레기통도 비워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누구에게 입었던 서운함, 억울함, 풀지 못한 원한 같은 것들을 가슴 한구석에 쟁여두고 수시로 꺼내보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은 당신의 몸속에서 독이 되어 병을 만듭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모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깃털처럼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평온을 위한 것입니다. 비워내는 연습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를 버리면 하나만큼의 평화가 찾아오고 모두 버리면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정갈하게 치우고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며 고요히 앉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과거의 유령들이 출몰하는 어지러운 방에서 나와 텅 빈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당신만의 성소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정신은 다시금 맑아지고 남은 생의 길은 향기로운 꽃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이른의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햇살 가득한 빈터가 되기를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멀리 해야 할 곳은 바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외딴 섬과 같은 고립의 방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동굴은 안식처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말려죽이는 감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세상과의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방구석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그 자리를 당장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의 뇌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립니다.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귀찮고 두렵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외면의 장소로 내몰지 마십시오. 진정한 고독은 내면을 풍요롭게 하지만 단절된 외로움은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라도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를 느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장 상인들의 투박한 목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의 속삭임을 들어야 당신의 생명력도 다시 깨어납니다. 당신의 자리가 어두운 방 안이 아니라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이나 길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었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세상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자신의 아픔만 곱씹으며 병과 씨름하는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 어딘가가 고장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온종일 약봉지를 들여다보며 오늘은 어디가 아픈지 내일은 또 어디가 나빠질지 걱정하는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당신은 죽기도 전에
병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꽃을 심거나 흙을 만지는 곳으로 가십시오.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곳에서 당신의 아픔은 잠시 잊히고 삶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나는 당신이 병마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기보다 푸른 하늘 아래서 숨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창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낡은 평상에 앉아 별 의미 없는 농담을 주고받더라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온기는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고립된 방에서 나와 타인의 눈을 맞추고 미소 지을 때 당신의 정신은 비로소 노화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빛나게 됩니다. 이른의 나이는 세상을 등지는 나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너른 가슴으로 품어주어야 할 나이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어둠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곳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침대 위가 아니라 맑은 공기가 순환하는 숲길이나 이웃의 정이 넘치는 골목길이 당신의 진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남은 여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립이라는 독약에서 벗어나 소통이라는 영양분을 섭취하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생명의 온기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문을 열고 눈부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손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6번째로 당신이 절대로 발을 들여놓거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곳은 바로 자식의 인생이라는 울타리 아닙니다. 이른이 넘은 많은 부모가 자식의 삶을 자신의 삶과 동일하게 여기며 그들의 선택과 일상에 깊숙이 개입하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나 자식의 집 거실에 앉아 그들의 살림을 간섭하고 손주들의 교육에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는 당신의 영혼을 초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곳에 머물수록 당신은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당신의 정신은 자식의 성패에 따라 일일비하며 평온을 잃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 무거운 사랑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당신만의 넓은 들판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식의 뒤편에서 그들의 그림자를 밟고 서 있을 때 정작 당신의 빛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번 달에는 찾아올 것인지, 전화를 몇 번이나 할 것인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장소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감옥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상 밖으로 내보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은 당신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결국 원망과 섭섭함이라는 독을 키우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자식의 목소리보다 당신 가슴 속에서 울리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식의 형편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침대 위에서 일어나십시오. 대신 당신이 젊은 날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들,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작은 취미의 공간으로 가십시오. 흙을 만지며 채소를 가꾸는 텃밭이나 서툴게나마 그림을 그리는 화실, 혹은 그저 바람을 맞으며 걷는 오솔길이 자식의 집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이로운 곳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갈 때 자식들도 비로소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의 독립은 자식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부디 자식의 효도를 점수 매기는 모임이나 서로의 자식 자랑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다녀오면
당신의 마음에는 비교라는 가시가 돋아나고 애꿎은 자식들을 탓하게 됩니다. 모든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자식들의 인생도 저마다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당기려 하거나 타인의 꽃과 비교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저 묵묵히 서서 먼 산을 바라보는 바위처럼 자식들의 삶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개입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치는 그 자리를 떠나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고요한 서재로 돌아오십시오. 인생의 황혼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 없이도 홀로 빛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자식의 소식으로 가득 찬 방이 아니라 당신의 꿈과 취향으로 가득 찬 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라는 나무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신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하늘을 향해 당당히 가지를 뻗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자유를 얻고 이른 이후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만의 찬란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자식의 곁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주인인 그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련의 손을 놓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맑은 정신은 오직 독립된 영혼 위에서만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7번째로 당신이 발걸음을 끊어야 할 것은 바로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어 보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확인하는 비교에 내킵니다. 이른이라는 나이에 접어들면 이제는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나 이웃의 형편을 살피며 내 처지를 한탄하거나 반대로 상대를 깔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네 집 손주가 어디에 합격했다더라,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집을 샀다더라 하는 소문이 무성한 사랑방이나 모임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곳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의 마음에는 시기라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당신이 평생 일구어온 소중한 삶의 가치는 타인의 잣대에 가려져 빛을 잃고 맙니다. 나는 당신이 남의 집 앞마당에 핀 꽃을 부러워하느라 당신의 발치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저마다의 계절이 있고 저마다의 몫이 있는 법입니다. 이른이 넘어서까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를 따지는 자리는 당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지옥과 같습니다. 그런 소란스러운 비교의 장소에서 일어나 당신만의 고요한 방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살아온 험난했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찾는 장소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뒤처짐은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나가 거칠에 섞인 자랑을 늘어놓거나 상대의 길을 죽이려 애쓰는 장소는 당신의 기운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그런 곳에 다녀오면 왜 마음이 허전하고 몸이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 가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보내는 비명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소모적인 자리 대신 맑은 공기가 흐르는 산길이나 책 향기가 가득한 도서관 혹은 정갈하게 닦인 당신의 거실 소파에 앉아 사색에 잠기기를 권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인생이 아닌 오롯이 당신의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남의 불행을 보고 은근히 기뻐하거나 남의 성공에 배 아파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몸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당신의 얼굴을 험하게 만들고 목소리를 날카롭게 바꿉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깃든 자리여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서로 다독여주는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서 보름달을 바라보며 시 한 구절을 읊조리는 편이 훨씬 더 기품 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생각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이 지금 건강하게 숨쉬고 있고 오늘 하루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유치한 생각에 장난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손에 쥐어진 소박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감사함을 배우는 곳으로 가십시오. 비교의 뚝에서 빠져나와 자족의 들판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당신의 정신은 비로소 맑은 이슬처럼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온함은 오직 당신 자신과 화해하고 타인의 그림자를 쫓지 않는 고고한 자리에서만 시작되는 법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그 평화로운 빛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8번째로 당신이 절대로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은 바로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켜켜이 쌓인 마음의 뒤뜰입니다. 이른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누구나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마련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벌레와 같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일들에 마음을 묶어두는 장소는 당신의 남은 생을 무덤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습하고 어두운 생각의 골방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씻기 어려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조차 당신이라는 커다란 나무를 키워낸 걸음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자책과 비탄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눈은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온 눈부신 아침 이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소가 뿜어져 나오는 센터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서툴렀던 젊은 날의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동안 참 애썼다고 말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자리에 앉기를 권합니다. 또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서린 자리에서도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수십 년 전의 앙금을 가슴 한구석에 보물처럼 간직한 채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자리는 당신의 입술을 거칠게 만들고 인격을 파만할 뿐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바다와 같아야 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솟구치는 그 자리를 떠나 용서와 화해의 바람이 부는 들판으로 나가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선택입니다. 부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앉아 지난날의 영광만을 곱씹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는 장소에 당신의 몸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곳은 충분히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후회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맑은 웃음과 긍정의 기운으로 채우십시오. 과거의 유령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마다 당신은 앞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작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글귀가 눈물과 회한으로 얼룩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와 기쁨의 단어들로 당신의 페이지를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곳이 더 이상 어두운 기억의 그림자가 아닌 밝은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창가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어제는 이제 그만 놓아주고 오늘 당신의 손에 쥐어진 작은 행복을 온 마음 다해 누리십시오. 비우고 또 비워내어 맑아진 당신의 영혼이 이른의 나이에 걸맞은 은은한 빛을 발하며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자리는 후회의 뜰이 아니라 자비와 평화가 흐르는 푸른 숲이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걸음을 옮겨 당신의 참된 평온을 찾으십시오. 9번째로 당신이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은 바로 스스로의 한계를 긋고 무기력함에 길들여진 체념의 자리입니다. 이른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제 내 인생은 다 살았다거나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느냐며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죽음만을 기다리는 태도는 당신의 영혼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패배주의가 짙게 깔린 어둠의 그늘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린 그도 당신이 머무는 곳이 그저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아무런 의지 없이 떠내려가는 조각배 위라면 그 배는 머지않아 허물하는 바다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이 쉬어버리면 몸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어제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으며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한 성벽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살아있는 박제와 다름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돋보기를 쓰고서라도 새로운 책을 펼치고 서툰 발걸음으로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산책하며 떨리는 손으로라도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활기찬 장소로 옮겨가기를 권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하고 꿈을 잇는 순간 영혼은 빛을 잃습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남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보물찾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을 쓸모없는 노인 취급하며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스스로를 비하하며 넋두리를 늘어놓는 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 기운이 감도는 것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나는 이제 끝났다는 최면에 걸리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고 세상에 당신만이 가진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의자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이하는 능동적인 마루여야 합니다. 작은 화초 하나를 정성껏 가꾸는 일조차 당신에게는 숭고한 창조의 행위입니다. 부디 세상의 빠른 속도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며 숨어버리는 겁쟁이의 장소에 당신의 몸을 두지 마십시오. 기계가 낯설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복잡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려는 호기심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호기심이 머무는 곳, 청춘이 머물고 설렘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낡은 옛날 이야기들로만 채우지 말고 오늘 새로 피어난 꽃 이야기와 내일의 작은 계획들로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 이른의 나이에도 소년처럼 맑고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체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무언가를 찾아 나서십시오.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가 정체된 고인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생동감 넘치는 곳이 될 때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눈부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당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밝은 빛의 자리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가능성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11번째로 당신이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은 바로 스스로의 아픔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며 병마와 싸우는 침대 위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하지만 온종일 약봉지를 세어보고 어디가 아픈지 지인들과 건강 걱정만 나누는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신의 정신은 급격히 시들어버립니다. 나는 당신이 병원 대기실이나 약국 앞에서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며 동정표를 구걸하는 장소를 당장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의 통증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아름다운 신호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통증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오로지 질병에 대한 정보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어두운 방 안이라면 그곳은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무덤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조금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굽었더라도 흙냄새가 나는 텃밭이나 이름 모를 풀꽃들이 피어나는 오솔길로 나서기를 권합니다. 생명이 움트는 것을 지켜보고 찬란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낼 때 당신의 세포는 다시 살아나고 정신은 맑아집니다. 아픔을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픔보다 더 큰 생의 기쁨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노쇠함을 무기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거나 관심을 끌려는 태도가 머무는 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자식이나 이웃을 압박하는 장소는 당신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 곁을 떠나가고 당신의 마음에는 독한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아픔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강인한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오히려 주변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부디 병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둑한 구석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십시오. 창밖으로 보이는 살아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신의 진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력이 쇠하는 속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삶에 대한 의욕이 마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양냄새가 아닌 향긋한 차 향기와 깨끗한 바람으로 채우십시오. 몸은 비록 늙어가도 정신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병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소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당신의 자리가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곳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의 황혼은 그 어떤 시절보다 눈부시고 아름다운 평온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생동감 넘치는 세상의 품으로 기꺼이 걸어가십시오. 당신을 치유할 진짜 힘은 당신의 의지가 머무는 그 밝은 곳에 있습니다. 12번째로 당신이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할 곳은 바로 세상의 잣대와 유행에 발맞추려 애쓰는 분주한 시장바닥 같은 곳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남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디를 가는지 살피며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몸을 움직이는 자리는 당신의 영혼을 몹시 피곤하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화려한 구경거리들이 가득한 곳에 끼어들어 대접받으려 하거나 그들의 언어를 흉내내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의 고유한 향기는 사라지고 그저 유행을 쫓는 초라한 노인의 그림자만 남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런 소란스러운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만의 깊고 그윽한 내면의 뜰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는 핑계로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의미 없는 정보들이 쏟아지는 기계 화면 앞에 앉아 귀한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오로지 남들의 시선에 들기 위해 꾸며진 가식의 장소라면 그곳은 당신의 정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사막과 같습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발길이 닿았을 때 비로소 평온함을 느끼는 그 소박한 자리가 당신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의 속도에 등 떠밀려 허우적거리기보다 당신만의 느릿한 걸음으로 숲길을 거닐며 바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려한 잔칫집이나 높은 사람들이 모여 힘을 뽐내는 자리에 이름을 올리려 애쓰는 장소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얻는 잠깐의 대우는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질 허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권위와 체면을 앞세우는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누구나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따뜻한 온돌방이나 나무 그늘 아래 평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높은 자리에 앉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곳에서 세상을 품어주는 너그러움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자리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닐지라도 당신이 내뿜는 은은한 지혜의 빛은 어두운 길을 걷는 이들에게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 나와 당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방으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며 남은 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빚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알몸의 당신으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이야말로 이른의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선비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시끄러운 잔치가 끝난 뒤에 허무함이 서린 곳을 떠나 당신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고요한 샘터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정신은 날마다 푸른 대나무처럼 싱그럽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소란에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참된 평화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이 일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햇살 가득한 창가처럼 따스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13번째로 당신이 이제는 미련 없이 등져야 할 곳은 바로 재물과 돈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탐욕의 장터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금전에 많고 저금에 일희일비하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득을 취할까 고민하며 눈을 부라리는 자리는 당신의 영혼을 가장 추하게 타락시키는 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의 안락을 위해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정작 돈을 지키고 늘리려는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이 머무는 곳은 당신의 남은 생을 불안과 초조함으로 채우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돈 냄새가 진동하는 소란스러운 곳에서 벗어나 맑은 바람이 통하고 소박한 인심이 흐르는 들판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머니에 든 돈이 당신의 인격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가지려 혈안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나 서로의 재산을 비교하며 은근히 과시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신의 마음에는 독한 시기심과 허영심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신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가 가진 배경과 재물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삶의 철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이후의 삶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었느냐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리가 움켜쥐려는 손길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내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는 것이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리는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꾀하는 장소에 당신의 몸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서 얻은 재물은 결국 당신의 심장을 갉아먹고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어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가져야 할 평온함을 앗아가 버립니다. 나는 당신이 비록 끼니를 소박하게 때울지라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 되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청렴한 자리에 앉기를 권합니다. 부디 재산 상속 문제로 자식들과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장소나 돈 때문에 오랜 친구를 잃게 되는 차가운 계산기 앞에서도 즉시 일어나십시오. 그런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당신의 얼굴은 탐욕스러운 귀신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어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당신의 온화한 미소와 너그러운 마음씨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값비싼 물건들로 채우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따스한 체온과 정성 어린 눈길로 채워나가십시오. 나는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끄러운 이권 다툼이 벌어지는 곳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찻상으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즉 내면의 충만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온 세상이 당신의 정원이 됩니다. 당신의 자리가 끝없는 욕심의 구덩이가 아니라 자족과 감사가 넘치는 푸른 샘터가 될 때 당신의 황혼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금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당신만의 참된 부유함을 찾아 걸어가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보물은 당신의 비워낸 마음속에 이미 숨겨져 있습니다. 14번째로 당신이 이제는 조용히 발을 빼야 할 곳은 바로 삶의 마지막을 부정하고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기만과 가식의 자리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르면 몸의 노쇠함과 다가올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름을 감추고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불길하게 여기며 회피하는 장소에 머무는 이들이 많습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 세상의 즐거움에만 매달려 소란스럽게 떠드는 자리는 당신의 정신을 깊이 있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텅 빈 껍데기처럼 가볍게 만듭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거칠애 뿐인 화려함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유한함을 직시하고 내면의 평화를 준비하는 고요한 사색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이야기하면 슬프거나 어두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음을 기억하는 곳이야말로 삶의 의미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장소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하는 집착과 생존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병원, 복도나 건강 보조 기구들로 가득 찬 방이라면 그곳은 당신의 남은 생을 불안이라는 사슬로 묶어버리는 곳입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길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떠날 때를 알고 그
그 뒷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가 머무는 곳에서 당신의 정신은 비로소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유산을 미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거나 사후의 명예를 위해 헛된 이름을 남기려 애쓰는 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화려한 묘비를 세우거나 웅장한 장례식을 꿈꾸며 허세를 부리는 마음이 머무는 곳은 당신의 영혼을 허무의 끝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당신이 남겨야 할 것은 돌에 새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선한 씨앗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권위적인 제사상 앞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들려줄 소박하고 진실한 인생 이야기가 흐르는 따뜻한 화롯가 옆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불이 켜진 방 안에 숨어 지내는 겁쟁이의 장소에서 일어나십시오. 대신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참 아름다웠다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밤이 찾아오기 때문이듯 우리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삶의 마무리에 대한 경건한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정신은 노화의 공포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빚어가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란스러운 생의 집착이 가득한 곳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고요한 영적 성소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육신의 옷을 벗어던질 준비를 하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비움의 완성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허망한 욕심의 끝자락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강물이 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거룩한 축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삶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맑은 눈으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당신만의 평온한 이별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을 기다리는 그 영원한 안식은 당신이 모든 것을 기쁘게 놓아줄 때 비로소 시작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자 동시에 기쁘게 떠나야 할 곳은 바로 나라는 껍데기에 갇힌 좁은 감옥입니다. 이런 해를 넘게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내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내 몸, 내 자식, 내 재산, 그리고 내 이름, 석자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길에서 내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 모든 것이 잠시 빌려 쓴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내가 누구인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대접받으려 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 무거운 나라는 짐을 내려놓고 드넓은 하늘과 하나가 되는 자유로운 벌판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가 깊어진다고 믿지만 만약 당신이 머무는 곳이 과거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 찬 폐쇄적인 방안이라면 그 지혜는 독단이 되고 맙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비웃거나 세상의 변화를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세우는 자리는 당신을 외로운 섬으로 만들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을 되찾는 자리에 앉기를 권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손함이 머무는 곳에서 진정한 어른의 통찰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자리가 가르치려 드는 높은 단상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공감하며 낮은 곳으로 흐르는 시냇물 곁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 앞에서 더 가지지 못했다거나 더 성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서린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대신 참으로 잘 놀다 간다는 고마움과 모두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사랑의 기운이 감도는 평화로운 침상에 누우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원망과 후회의 얼룩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맑은 물로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이후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예술이며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화려한 상패가 있는 거실보다 당신의 따뜻한 눈빛이 머물렀던 소박한 부엌 식탁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깃털처럼 가벼워진 영혼으로 마지막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당신 내면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원한 평화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태초의 고요함 속입니다.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어머니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자리가 당신의 진짜 안식처입니다. 당신이 머물던 그 모든 장소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가벼운 손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십시오. 인생은 한편의 짧은 꿈과 같지만 그 꿈속에서 우리가 나눈 사랑과 온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미움 대신 용서가, 시기 대신 축복이 남겨지기를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눈부신 빛의 나라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당신의 영혼은 이른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눈부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진심이자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마침표입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자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평화의 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길에 늘 맑은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며 이제 나는 당신의 손을 가만히 놓아주려 합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